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올려서 1.75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한국의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상단이 한국과 미국이 같아져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7월달이 되면 한국이 아무리 빅스텝을 해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은 현실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2.5가 되고 7월달에 한국이 빅스텝 해본들 2.25가 됩니다. 한미금리 역전이 생기면 당연히 미국으로 한국의 달러가 빨려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물가는 오르게 될 것이고 금리,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시중금리가 더 가파르게 오를 거다라는 거죠. 상단이 그냥 7%에서 8%가 되는 게 금방이라는 거죠. 연말이 아니라 7, 8을 되면 대출금리, 시중금리의 최상단이 8%가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무리하게 빚낸 이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을 수 없죠. 시중금리가 올해 연말 되면 8, 9%, 내년 되면 10%, 12%, 13%가 되는 건데요. 연끌 아이들이 감당해야 될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대거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연끌 아이들이 3억 5억을 너무 쉽게 냈습니다. 빚을. 누가 그렇게 빚을 많이 내게 해줬나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노도강이 무너진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노원구에 아파트 가격이 1억도 안 하던 게 지금 호가 기준으로 6억 7억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 아파트를 4억 5억 대출 받고 자기 돈 2, 3억으로 샀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 5억의 빚이 높아진 시중이자 때문에 감당 못할 부담으로 오고 호가 7억 8억 하던 게 갑자기 5억 6억으로 3억 4억으로 내려가면 또 어떤 일이 됩니까? 원금의 일부를 갚아야 되는 막막한 일이 생기는 거죠. 젊은 2030들을 상대로 40년 대출해준다, 50년 대출해준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 금액을 낮춰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기간이 30년짜리를 40년으로 40년짜리를 50년짜리로 늘리면 총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의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 속고 속이는 복마전입니다. 빚내면 끝나는 건데 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10년짜리 대출을 내면 월 이자 100만 원이 빚으로 부채로 잡혔죠. 이제는 10년 전체 원금 이자가 부채로 잡힙니다. 이렇게 체제가 바뀐다라는 거죠. 빚내면 답이 없어지는 거죠. 빚내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삼성의 족벌가들, 오너가들이 2018년, 19년 전부 부동산을 다 팔고 현금으로 비축해 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냐고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개인들에게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하고 현대차를 사라고 하고 지금도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2030들에게 뭡니까? LTV에 DSR에 80%까지 대출을 내준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 왜일까요? 그들에게 빚지게 해서 오랫동안 궁지로 내몰려는 수작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아니 빚을 그렇게 쉽게 냈어요. 감당이 됩니까? 2000년 초반만 해도 대출 이자가 대략 10%였어요. 1억 빌리면 이자로 1000만 원 내야 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때가 다시 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금리에 2% 3%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쉽게 집을 사고 주식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이번에 대거 아마 충격을 받는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기득권들이죠. 한국만 그랬나? 아니죠. 일본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스웨덴이든 핀란드든 어느 나라든 빚진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빚, 일시적인 빚, 그런 빚은 대려 빚이 레버리지가 돼서 괜찮은 뒷받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앞뒤 안 보고 내질른 빚은 언제든지 부메랑이 돼서 그 빚을 진 사람의 목숨을 혹은 삶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죠. 되게 뻔하고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얘기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쉬운 얘기에 혹하죠. 하루에 부업 30분에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법니다. 당신도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월 순수익 1000만 원 내기,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뛰어들어가서 봅니다. 근데 뭐 그냥 저축해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건금절약해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죠. 아이 구질구질한 새끼, 저런 거 얘기해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뭘 아이 관심을 갖겠다고, 관심을 가지라고 하냐고 뭐 이러고 비웃죠. 벼락거지 200중 300중 이렇게 얘기하죠. 200중 300중 400중이라고 비웃죠. 근데 그렇게 비웃는 인간들이 진짜 제대로 자신이 땀을 흘려가지고 돈을 벌어본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기꾼일까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게 현실입니다. 뭐 빚져도 괜찮다? 빚은 갚는 게 아니다? 뭐 부자들이 빚 내가지고 빚 갚는 거 봤냐? 빚은 안 갚는 겁니다. 이런 개소리 하는 얘기들에 혹해가지고 그냥 내지르죠. 그들이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다. 안 집니다. 그냥 떠들고 인기팔이하고 뭐 강의팔이하고 그놈들은 그냥 도망가는 거죠. 뭐 나 몰라라는 거죠. 뭐 갑자기 무슨 집안에 일이 생겼다 그러고 유튜브 닫고 뭐 하고 이래저래 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웃기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쉽고 만만하면 너도 나도 다 주변에 부자가 다 되지. 주변에 둘러보세요.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누구 아는지,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부자 됐다고 하는 사람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누가 그랬다 하더라, 막연한 얘기 말고요. 정확한 얘기. 7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시세가 14억이래. 7억 벌었잖아.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죠. 현재 평가액이 그러한 거지 그건 7억을 번 게 아닙니다. 팔아야 7억을 번 거죠. 7억짜리 집을 14억에 팔았잖아. 그래서 세금 다 제하고 났더니 4억을 벌었대. 이 말이 정확한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4억을 손에 쥐었을 때 그게 실제 돈 번 거라는 거죠.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이버에 혹은 온라인에서 매출하고 이익하고 구분도 못하면서 막 짓거리는 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매출이 1억인데 월 매출이 1억인데 월 이익이 1억이라고 개소리 하는 이들도 많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이에요. 그 상품을 팔았을 때 상품 매출 이익이 만약에 상품 팔았는데 원가가 만약에 7,000원짜리고 판매를 만약에 만원 했어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30% 뭐 상품 매출이 이익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억 팔면 3천만 원이 수익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근데 잘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서 입점해서 판매하는 수수료 생각해야 되고, 직원 인건비 생각해야 되고, 물류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최종 제일 밑단의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퉁퉁퉁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퉁퉁 얘기하겠습니까? 막연하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싫어하기도 하지만 다 까서 맨 밑단을 보면 실제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거 하려고 이걸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작 이 돈 벌려고 저걸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욕심이 탐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거죠. 함부로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는 게 현명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욕심 부렸다가는 그냥 한 바퀴 뒤집어진다는 거죠. 인생 모험 걸어야 된다 그러는데 적어도 지금은 모험 걸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은 두려워하고 겁내고 지켜봐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왜? 상황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변동성이 많기 때문인 거죠. 사기꾼 개자식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움을 갖고 지내야 되죠. 앞으로 난리가 안 날 수 없죠. 사기 막장이었던 나라이기 때문이죠.
나라가 파산해도 놀랍지 않은데 실제로 나라는 파산하지 않고 개개인들이 파산하죠. 너무 많은 사기들이 벌어졌기 때문인 거죠. 앞으로 좀 더 유의하면서 두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지, 내 때가 언제쯤 올지 기다려야죠.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비치기보다는 내 돈으로 내 스스로 남한테 꼴리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